순수한 간센보살님께서 모든 중생들을 보살펴 주시듯이 저희들 또한 살아있는 모든 것 위에 행복이 있고 평화가 있고 안락이 있게 하겠습니다. 나무라 다나다라야야 나무냐 바르게 세바라 사바. 이제 더위가 어느 정도 가시는 것 같고 날이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이 좋은 날씨에 그저 날마다 즐거운 일만 있으시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지금 이제 그 재물에 대한 얘기를 꽤 여러 시간 지금 이어오고 있는데 우리 생활에 어떻게 보면 전부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간단히 끝을 못 내는 이유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느냐, 이제 그걸 생각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여러 시간이 경과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좀 특별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중국 최대 부자가 굶어 죽었다. 아니, 중국 그러면은 워낙 땅덩이도 크고 대륙적인 기질이 있어가지고 그 스케일도 크니까 부자가 우리들이 생각할 수 없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에서 부자의 상징으로 보는 사람이 심만삼, 이름도 또 희한해요. 심만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330년부터 1379년까지 산 사람인데, 요 중국 원나라 말기에서부터 명나라 초기까지 중국 강난정에서 활동하던 거부, 그게 여복하면은 중국 부자의 상징까지 얘기가 됐겠습니까? 그 일설에 의하면은, 근데 부자가 요걸 쭉 조사를 해보다 보니까요, 스스로 그저 하나하나 읽어가지고 이렇게 하나 장만하고 둘, 셋, 넷, 다섯 쭉 해서 전차적으로 부자가 돼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하루아침에 부자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경우는 일설에 의하면은 재산을 이루게 돼서 부자의 반열에 오르게 된 것은 어떤 계기가 있었느냐? 원나라 때 오강이라고 하는 지방에 그 육덕원이란 부자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 육덕원이란 그 부자의 비서로 재산 관리를 맡아오다가 그 훗날 그 육덕원이라는 사람의 속세의 덧없음을 깨닫고, 이런 사람이 가끔 나와요. 어떻게 열심히 살아가지고 부를 이뤄놓고 보니까 인생의 덧없음을 느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인생의 해이를 느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가끔 나와요. 그러니까 부자로 산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 부자로 되지 않았으니까 이런 얘기도 나올 거야, 아마. 부자가 돼 보니까 다 부질없더라. 속세의 덧없음을 깨닫고 여행을 떠나면서 이 비서로 있던 심만삼이라는 사람에게 재산을 몽땅 넘겨주고 자취를 감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라는 것이 뭐냐? 한쪽에 생각해 보면은 불교에서 이제 가끔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이 죽을 때 입는 수의 주머니가 없더라. 이제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죠. 인생은 공술의 공수거더라. 그래서 이제 빈손을 왔다가 빈손을 간다 그러지만은 빈손마저 가져가질 못하더라. 아니, 손을 어떻게 가져가요? 몸뚱이가 그냥 몸뚱이 전체를 남기고 하는 세상인데, 공술의 공수거라는 말도 거기에 나오는 말에서 빈손마저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이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깨닫고, 어떤 사람들은 또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이 죽었을 때 관 밖으로 손을 내밀고 아무것도 손에 많은 재물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한쪽에서는 이렇게 부를 축적을 해놓고 나서 보니까 인생의 덧없음을 알고, 거기에 이제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양심의 가책도 느끼고, 다 재물이란 것은 부질없다는 생각도 들고, 예를 들어서 그냥 열심히 일해서 그래서 밤낮 가리지 않고, 어떤 사람 그래요.
아니 직접 들은 얘기를 보면은 소변 보는 시간까지 아까워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어놓고 보니까 이제 병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 기껏 벌어놓은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병이 들어서 죽어가는 마당에. 그러니까 이게 속세 덧없음이에요, 그게. 여기에만 또 너무 치우치면은 인간의 삶이 덧없습니다. 하나 부질없다. 불편했으면 있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또 돈도 안 벌고, 또 자기도 만족해 쓰질 못하고, 이웃에게도 보탬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신세만 지고 사는 그런 삶은 또 안 되는 삶이죠. 그러면은, 이제 신만삼이라고 중국 최대 부자라고 일컫는 신만삼이라는 사람의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럼 이 사람이 얼만큼 재산이 많았느냐? 근데 문제는 물려받은 재산이지만 거기다 이제 재산이 기본 재산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 자꾸 재산을 새끼를 쳐가지고 많이 늘어나, 뭐 시간 관계없이 막 계속 늘어나는 거죠. 명나라 전체 예산보다 명나라의 전체 예산보다 이 개인이 신만삼이 가지고 있던 재산이 많았다 그러면은 이건 뭐 얘기할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좋은 일도 많이 해요, 이제. 명나라 태조가 누구예요? 주원장이죠. 주원장이 난징성을 건축할 때 전체 공사비의 3분의 1을 나서 자기가 스스로 부담을 했고, 이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명나라 태조인 주원장이 군대를 거느고 있는 군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자청에서 접근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신만삼이라는 사람이 돈으로 해결할 문제면 제가 나서서 해결해 보겠습니다. 주원장에게. 그러니까 거르고 있는 군대를 어떻게 잘 유지하고 훈련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먹이고 어떻게 유지해서 나라의 안녕을 위해서 대비할 건가 하는 그런 고민하고 있을 때 주원장에게 그래요. 돈으로 해결할 문제면 제가 전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주원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자네가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하기로서니 아무리 부자라고 그래도 지금의 군대가, 내 군대가 100만 명이나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겠다고 돈 얘기를 끄집어내느냐. 신만삼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신만삼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아요? 예를 들어서 병사 한 명당 한 양씩을 준다고 해봐야까지 거 100만 양밖에 더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누구나 통은 커요. 그만큼 재산이 많으니까 큰 소리도 치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얘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네가 돈이 얼만큼 많은지 몰라도 내 군대가 100만 명인데 100만 명을 어떻게 이럴 거냐 그랬더니, 아니 좋습니다. 100만 명에 한 사람 한 양씩 줘봐야 100만 양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이상도 얼마큼 내놓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라 예산보다도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가 많은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자꾸 선심을 쓰고 적분해 가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돈을 고생을 해가면서 하나하나 벌어가지고 여기 차곡차곡 1년, 2년, 3년, 10년, 20년, 50년 일생 또는 조상 때부터 이어져 나서 부자가 됐으면 괜찮은데, 육덕원이라고 하는 부자의 비서로 있다 그 재산을 몽땅 물려받고 그냥 거저로 얻다 보니까 그 돈에 대한 가치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니까 세상에 우습게 보고, 그러잖아요. 세상에 뭐 돈짝만하게 밖에 안 보인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권력을 휘둘러 보고 주원장을 손아귀에 넣고 주물러 볼까 하는 그런 그 얄팍한 생각이 아마 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세상을 우습게 보고 권력을 휘둘러 보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생긴 그 과정에서 명나라 그 초기에는 남경성 성을 새로 하나 만들면 거기에 막대한 돈을 갖다 막 쓰러 부는 거예요. 그 돈을 하도 막 갖다 쓰다 보니까 왕실의 환심을 사가지고 결국은 자기 욕심대로 아들이 둘이 있으는 두 아들을 황실의 고위 관리로
안 치는데 이제 성공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돈을 하도 많으니까, 한 나라 예산보다도 많으니까 그 돈을 가지고 또 다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주원장에 접근해 가지고 결국 목표는 이제 하나둘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들 둘이 황실에 고위 관리로 놓다 보니까 아들들을 힘을 빌어 가지고 뒤에 조종을 해가면서 나라의 실권을 차지하려는 그런 생각이 이제 꿈틀거리고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오래가지 못하는 것이, 세상은 그렇게 자기 뜻대로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훗날 아들들의 그 비리 사건이 이제 발칵이 돼서 드러나게 되니까 그 연유를 해서 아들 둘이 귀양살이를 가요. 그리고 재산이 몰수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집안이 망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들들의 비리 사건으로 해서는 집안이 이제 망조가 들린 거지, 이제 말하자면. 그 결과가 돈으로 권력을 살려고 하는 그 생각이, 결과가 이제 이런 결과가 나타나면 아들들이 귀양살이하고 재산은 몰수가 되고, 그러고 나다 보니까 또 한 가지 무슨 또 사건이 터지냐면은, 그 한 군데 터지는 게 아니에요. 이러다 보니까 자꾸 일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손자하고 사위가 또 반란 사건에 연루돼 가지고 일가 전체가 몰살을 당해요. 그럼 10만 사람의 당사자는 어떻게 되느냐? 운남이라고 하는 곳에서 여생을 보내다가 그 50 나이에 굶어 죽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사람은. 어떻게 보면. 그 한나라의 명나라, 한나라 전체 예산보다도 돈이 많았던 사람이 돈 가지고 이제 흔한 말로 까불다가 결국은 자식들은 전부 귀양살이하고 재산이 몰수당하고 또 정손과 사이가 반란 사건에 휘몰라 치다 보니까 이제 몰살을 당하고 처형을 당한 거지, 말하자면. 그러다 보니까 운남이라고 하는 저 변방에서 쓸쓸하게 여생을 보내다가 50 나이에 굶어 죽었다고 하는 비참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최대의 부자라고 했던 신만삼이라는 사람이 이런 삶을 살았다는 얘기를 보면은, 그러면 이제 요즘의 부자들이 과연 이만큼 부를 누리고 살 수 있겠느냐? 그렇지 못한 그런 입장에서 가끔 가다 보면 그건 뭐 어떻게 보면 아주 잘못됐다고 치부할 수는 없는 거지만은, 돈 좀 벌으면 정계 진출하고 그리고 또 이상한 짓거리 하고 그런 사람이 많이 있는 입장에서 불자들은 지금 이런 얘기들을 거울 삼아서 그 가당치도 않은 이런 엉뚱한 일들이 없었으면 하는 입장에서 지금 이런 저런 얘기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쯤 중국의 최대라고 했던 부자는 어떤 삶을 살았나, 그리고 그 말로는 어땠나, 그걸 한번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그럼 이 얘기를 듣고 보면 여러분께서는 여기에도 물론 우여곡절이 여기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몇 번을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부자로 자기가 돈을 벌어서 부자로 차곡차곡 쌓아간 게 아니라 돈을 물려받는, 아까 먼저 시간에 졸부란 얘기를 했어요. 갑자기 부자가 물려받아 부자가 되다 보니까 그 돈을 주체를 못하고 그거를 정권까지 잡아가지고 나를 휘두르려고 그러다가 엉뚱한, 그러니까 나를 휘두르려고 그런 생각이 되다 보니까 반란 사건에 같이 힘어들고 정권을 엉뚱하게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상한 짓거리를 하다 보니까 나이 50밖에 살지 못하고 굶어 죽었다. 중국 최대 부자가 굶어 죽었다. 그런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오늘은 그 권력과 부는 병행할 수 있는가, 함께 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에 대한 말씀을 쭉 드렸습니다. 얘기를 이렇게 자료를 찾고 얘기를 전해주는 저도 어떻게 보면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메시지가 과연 뭔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 위해서
이제 중국 사람들이 자랑하는 최고의 부자였던 사람의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서 간단히 오늘 말씀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